자, 광고 나가는 사이에 쭈니가 드디어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죄송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맨날 늦습니다. 그러게요. 바쁜 척. 자, 뭐 카자흐스탄 환자는 뭐 상태가 안 좋아서 늦게 걸렸다고요? 너무 불쌍해요. 외국에서 와서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큰 마음 먹고 검사 받으러 온 거군요. 근데 거기서 암이 떡하니 발견이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전이까지 있어가지고요. 신약을 쓰거나 이렇게 좀 항암 치료를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고국에 돌아가서 하기에는 뭐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되는지 하여간 아버지가 아들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려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연배는 어느 정도 되는데? 62세 정도. 해외에서 건강검진 때문에 오는 그 분들도 많이 만나죠? 그럼요, 많이 만나죠. 한 달에 몇 명이나 만나요? 저희 같은 직접 경우, 만나는 사람? 네, 제가 직접 만나는 분들은 평균 하루에 3명 정도니까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만? 네네. 하루에 평균 3명이니까 일주일이면 한 12명. 아니, 한 4, 50명 하루에 한국 사람은 몇 명 만나요? 날마다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그 중에서 한국 사람 15명, 외국 사람 3명 정도를 네, 만난다고요? 네. 평균적으로? 네. 이야, 진짜 많이 오는구나, 외국에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영어로도 대화하고. 영어가 되는 분은 영어로 설명하고요.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은 통역을 같이. 네. 그러니까 쭈니는 지금 영어가 된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네. 이런 게 함정 질문이죠, 함정 질문. 근데 그 중국어도 공부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그것도 있죠. 사실은 진료의 필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료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맞고요. 근데 제가 어차피 중국 쪽에 저희 세브란스 병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팀을 하나 맡고 있는 게 있어서 중국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어는 해야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쭈니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건 뭐 타고난 거냐 뭐 그런 질문도 그런 질문이 어딨어요 형님. 아니, 그런 거는 왜 여기 리뷰에서 우리 안 다뤄요? 문제는 못 푸는데 왜 그래. 왜 그렇게 뛰어나냐 뭐 남다른 교육에 뭐 영향이냐 뭐 이런 언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데 뭐 문제를 못 푸는 거는 무슨 이유냐 뭐 이런 그쪽으로 머리가 발달을 안 했습니다. 이게 저는. 욕인지 칭찬인지 그런 사실을 짚으신 거죠 뭐. 네. 저는 진짜 그쪽은 꽝입니다. 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갔고요. 뭐 찾을 수가 없네요. 한참 전에 올라온 건데. 어쨌든 시즌 3의 최고 그 스타는 쭈니. 찾았어. 말씀이세요. 마음님이 올려주신 댓글이에요. 쭈니님 문제는 못 맞추는데 저렇게 언어 쪽이 뛰어난 이유는 어렸을 때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특별한 게 있나요? 아니면 원래 뛰어난 유전자라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는지 궁금해요. 저도 모릅니다 이건. 네, 아무런 상관성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 바로 밑에 뇌생남 코너는 좋은데 너무 진행자 중심적이네요. 진행자들은 신나는지 몰라도 맞아요. 답답하고 성질나네요. 그래요? 풀이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뭐 왜냐하면 저도 좀 답답해요. 좀 더 속 시원한 답변. 지난번 코너가 특히 좀 그랬어요. 최근 거가. 맞아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쭈니가 담당할 이야기 궁금하다 코너 진행해야죠. 오늘 갖고 온 약은 뭡니까? 이거 그냥 비타민에 관련된 건데요. 네. 그 중에서 요즘에 항상 광고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아로나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로나민 골드라는 게 있고 아로나민 C 플러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둘 다 다루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네. 네. 자, 뭐 아로나민. 근데 아로나민이 비타민제예요? 그렇죠. 결국엔 이게 다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피로 회복 피로 이런 회복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김희애 씨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그 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광고 문구를 좀 보면 되잖아요. 저도 광고 문구를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김희애 씨가 뭐라고 읽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야?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남잔가? 그거는 왜 교수님 같이 생기신 분이 남자분이 하는 칠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차이를 경험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쭈니가 뭐라 그랬는데 오디오가 물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똥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아로나민 골드는 그냥 비타민이 아니라 활성 비타민이라고. 시작부터 역시 똥 같은 얘기입니다. 피로회복제라고 효과가 모두 같을까요? 아로나민은 효과로 말합니다. 활성 비타민이라서.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도 탱탱해지는 중 얼른 찾아봤는데 힘없이 늘어지는 피부로 남들만 부러워하셨나요? 아로나민 C 플러스로 피부 탄력을 되찾으세요. 그래요? 이건 어때요? 가슴이 아픕니다. 한번 늘어난 피부는 못 돌아오나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딱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비타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정말
부족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을 보충해주면 좋아지는 것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족해서 발생하는 증상을 보충해서 좋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별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먹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냥 안 우울한 사람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기분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은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따라서 필요한 비타민들이 어느 정도 몸속에 있느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 이유는 비타민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섭취가 가능한 부분인데 당연히 부족할 수 있죠.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질환으로 나타난 다음에 비타민을 보충해 줄 거냐 아니면 그냥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보충해 줄 거냐라는 개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도 절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은. 네. 근데 그 비타민은 제가 그 기자 입장에서도 참 그 답답하고 약간 헷갈리는 게 그 신뢰할 만한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저기 암센터에 우리 명박 시즌 1의 MC 명승권 박사님 같은 경우는 비타민 보충제를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타민을 먹어서 좋아진다라는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는 조금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제가 얼핏 그냥 사석에서 들은 바로는 쭈니 같은 경우는 비타민 보충제를 먹어도 된다라는 정도 입장인 것 같아서 약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답이 없어가지고요. 명 박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도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결과에서 어떠한 결과가 딱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비타민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저희가 어떤 특정 질환을 유발하거나 할 만큼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그만큼 드물기 때문에 보충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한테 보충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는 좋지만 현대인들한테서 비타민을 보충했다고 해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 먹는다고 나아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개념인데 그중에 몇 가지는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도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것들을 다 광고에 넣죠. 부족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신경통이 생긴다거나 피로가 생긴다거나 뭐 피부가 뭐 떨어진다거나 암을 뭐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보충을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입장은 굳이 그거를 부족하게 놔둘 필요도 없기 때문에 먹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먹습니까? 저는 먹죠. 뭐 먹어요? 저는 그냥 종합 비타민 아무거나 먹습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굳이 뭐 이렇게 막 비싼 걸 찾아서 먹거나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제가 피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나오는 수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한테 맞는 거를 찾기는 찾죠. 왜냐하면 비타민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뉘거든요. 비타민만 있는 게 있고 미네랄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미량 원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량 원소 같은 것도 같이 보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같이 들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타민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엽산이라고 하는 건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거고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 D를 먹는 게 아무래도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비타민 D를 먹었다고 뼈가 또 탁 좋아지진 않아요. 그 이유는 비타민 D라고 하는 거가 뼈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변수가 통제되지 않는 한은 비타민 D를 먹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를 유의미하게 연구 성과로 보이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질 확률이 제법 있으니까 그리고 먹어서 나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 먹는데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진 않으니까 그냥 먹지 뭐. 그 정도 느낌이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확실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충분한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먹어도 큰 부작용은 없고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네네. 괜찮다 네. 정도. 그런데 그거를 마치 먹었을 때 막 뭐가 좋아진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상. 네. 그건 정말 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면은 아로나민과 관련해서 보면 다 과장 광고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네. 과장 광고죠. 네. 자, 이거는 저희가 회사의 제작진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 그냥 쭈니의 개인 의견.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만약에 저는 그 광고를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마케팅 팀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부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로나민이라든지 아로나민 플러스 C라는 거는 아로나민은 주로 비타민 B 종류. 저희는 이제 B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1, 2, 뭐 3, 6, 12 뭐 쫙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로나민 플러스 E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C니까 바이타민 C를 추가했겠죠. 그냥 이런 건데 보통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기능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항산화제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C가 부족하면은 괴혈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게 조직 같은 데서 상처가 나고 잘 안 아물고 막 피가 나고 이래갖고 옛날에 되게 유명했었어요. 비타민 C를. 근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먹어서 그렇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뭐 저 서울대 계신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메가도즈라 그래갖고요. 진짜 엄청난 약을 먹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항산화제가 뭐냐? 인간이 어떻게든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인체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불순물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럼 그걸 중화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세포 같은데 실험할 때 세포에 주면 좋아지긴 해요. 근데 우리 인체는 세포는 아무런 보조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세포 하나 딸랑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인체에서 작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할 수가 없으니 이 아스콜빅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타민 C를 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항산화 효과가 실험실에서 나오는 것만큼의 기대치를 보여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학술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으니 그냥 먹어서 나쁠 거 없다. 그리고 많이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C는 먹어도 수용성이라 그래갖고 또 배설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소변이 노래지잖아요. 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신장으로 다 배설이 되니까. 네. 근데 또 C도 너무 많이 먹으면 뭐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이라 그래서 결정. 비타민 C로 인한 요로 결석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용량을 먹으면. 그러니까 아마도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에는 대부분 그런 게 의약품이라면 레이블에 표현이 돼 있겠죠. 뭐 요로결석이 있었거나 뭐 신장 기능이 이상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비타민 C는 좀 복용하는 거를 주의해라.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메가도즈라고 해서 진짜 뭐 1000mg 이상, 메가도즈는 보통 10,000 이상을 얘기하는데 꽤 높은 양을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또 이제 비타민 C 가지고서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뭐 탄 음식 먹고 나서 비타민 C를 섭취하라든지 뭐 운동을 하고 나서 비타민 C를 섭취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니까 산화, 우리 몸속에서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걔네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그걸 중화시켜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먹는 건데 비타민 C에 의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게 저희가 그냥 차라리 탄 음식을 안 먹고 네. 담배를 안 피고 운동을 좀 덜 하고 무리하지 않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효과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얘기를 하려면 비타민에 대한 썰을 쫙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쫙 히스토리부터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할까봐. 그럼 싫어해요, 우리는. 지루한 거 싫어하고 재밌는 거 위주로 합시다. 자, 아로나민 골드라는 약이 언제쯤부터 팔렸을 것 같습니까, 써니? 일단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팔렸을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까 광고를 하고 있었죠. 네. 그죠? 네.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아로나민은 제가. 그리고, 혹시 이 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많죠? 저 빼고. 아이고. 저랑 YG는 동갑이죠. 쭈니나 YG는 혹시 옛날에 아로나민 광고 카피 생각나요? 안 납니다. 옛날 거?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거? 잘 생각 안 나요. 내가 말하면 아마 기억날 수도 있어. 어쨌든 굉장히 오래전부터 광고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첫 광고 카피는 이거였어요. 체력은 국력. 들은 적 없어요? 세대 차이가. 아니, 체력은 국력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아로나민 연결될 거는 저는 모릅니다. 그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로나민은 1963년부터 발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타민제 효시라고. 그렇죠. 거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첫 광고 카피가 남자 성우, 아주 그 힘 좋을 것 같은 굵은 목소리의 남자 성우, 쭈니 같은 목소리의 남자 성우가 체력은 국력 이러고
딱 읽고 아로나민 이렇게 나오는 광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그 카피가 그거는요. 들렸어요. 제가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1960년대에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옛날 얘기 꺼낸 네, 거예요. 대박입니다. 그건 저는 몰랐으니까 그건. 그래서 63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뭐 50년 50년 넘게 네. 쭉 팔리면서 대한민국에서 팔리는 대표적인 비타민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일동제약이라는 네. 회사의 제품인데 이 약 하나로 일동제약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큰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고 지금도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 회사의 대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써가지고 네. 광고를 계속 하겠죠. 네, 지금 현재 김희애 씨가 광고하고 있고 아마 올해 연매출 500억 얘기도 지금 나오던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대박이다. 올해 2분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158억입니다. 아, 158억이. 그러니까 3개월에 158억이니까 아마 이거 4배 하면은 500억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정도로 팔리는 약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쭈니한테 묻고 싶은 건 대한민국 국민이 이 약을 먹는데 1년에 500억씩 쓸 필요가 과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이제 물어보고 싶은 아니 근데 거죠. 그거야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네. 먹고 네, 네. 싶어서 먹는다는 걸 말릴 필요는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해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리고 그 500억어치 팔리는 것 중에 얼마 정도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진짜 그 광고가 지금도 유용하다면 그리고 지금 나오는 광고가 무슨 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60년대 만약에 진짜 JYP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다면 그때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저희가 고기 육류 섭취도 굉장히 적었고요. 네. 말뉴트리션이라 해서 이제 영양에 대한 부분들이 보충이 어려우니까 식이를 통해서 보충할 수 없는 바이타민 같은 것들은 이렇게 아로나민 같은 것들로 보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특히나 미국에 가면 보충용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메가도즈의 개념으로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용량을 줌으로써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하에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의문이 되는 거고 과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레이블을 보면 이건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이건 뭐 FDA에서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건 식품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선택해서 그냥 산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것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C와 같은 것들은 설명이 다 돼 있고요. 실제로. 네. 이게 지금 그 약 사면은 설명서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성분명을 좀 보면 일단 일반인들도 당연히 모를 것 같고요. 제가 읽어도 단 한 개의 성분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부 좀 읽어볼게요. 아로나민 골드의 성분은 프루설티아민, 인산피리독살, 초산 토코페롤, 히드록소 코발라민, 아세트산염, 아스코르부산, 리보플라빈, 부티레이트 요런 것들로 들어져 있는데 이거들 쭈니는 알아요? 이게 뭔지? 저야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네. 이것만 읽어도 그냥 알 수는 있죠. 아스코르부산 요거 하나는 알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C 비타민 C.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요건 원래 아는 거야. 나도.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비타민 이렇게 얘기하고 비타민 A, B, C, D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타민은 각각의 이름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A는 레티노익 엑시드라서 레티노인 뭐 산 아니면 뭐 아이소레티노익 막 표현 방법이 달라지죠. 거기에 뭐가 붙고 막 말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티아민 이래갖고 저희가 요즘에 뭐 이렇게 영양주사라 그래갖고 병원 같은 데 가거나 피로회복제로 이렇게 노란색 주사 놔줄 때 티아민 많이 들어있는 주사 놓고 그게 비타민 B B1 주사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B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비타민 B1이 티아민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2 6, 12 이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는 이게 뭔지는 알죠. 아 여기 네. 비타민 1, 2, 6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이름으로 쓴 것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니코틴산 이렇게 하면 저희가 비타민 B3 얘기하는 거고요. 아, 니코틴산이 네. 비타민 니코틴산은 왠지 B3예요? 막 담배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니코티닉 엑시드 그리고 뭐 여기 제가 잠깐 보니까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 피리독신은 비타민 B6, 코발라민은 비타민 B12. 그다음에 비타민 B는 또 좀 특징적인 게
그냥 비타민 1, 2, 3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게 하나로 대부분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복합체라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뭐 판토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C 것들 플러스에는 판토텐산, 칼슘, 피리독신, 염산염, 푸마르산, 제일철, 푸르설티아민, 염산염, 엽산, 초산 토코페롤, 직타용 아스코르프산, 니코티산, 아마니, 셀레늄, 함유, 건조, 효모, 시아노코발라민 어쩌고저쩌고 다 읽지도 못하게 많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아로나민 골드는 비타민 B 위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는 B 위주고요. 네. 아로나민 C 플러스는 비타민 B 더하기 비타민 C 그리고 몇 개의 미네랄을 C 추가한 겁니다. 플러스가 더 비싸겠군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효능 효과를 읽겠습니다. 골드나 C 플러스 공통적으로 있는 효과는 비타민 B1, 2, 6, E, C의 보급이 있고요. 그 밑에 육체 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 병후의 체력 저하 시, 그 다음에 노년기, 그 다음에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요통, 어깨 결림 증상 완화, 각기, 눈의 피로 요런 게 있고요. C 플러스는 그 효과들 플러스 더하기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 침착, 기미, 주근깨 완화, 잇몸 출혈과 비출혈, 코피 예방 이런 것까지 쭉 색소 침착 예방에서 확 걸리는데요. 지금 이 한참 열심히 읽었는데 쭈니는 기분 나쁘게 계속 웃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마다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C 플러스에 아까 말씀하신 초산 토코페롤이 있으니까 이 비타민 E거든요. 그러니까 초산 토코페롤이 있으니까 비타민 E를 보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 비타민들이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병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 각기병 네. 뭐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뭐 학생 때도 네, 생활을 네. 공부하면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뭐 야맹증. 야맹증 걸리고 걸리고 참 중요한 거였죠. 네, 맨날 듣고 시험에 나오니까. 맞아요. 뭐 C가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괴혈병 괴혈병 나오고 나오고. D가 부족하면 뼈가 좀 약해질 것 같고 네.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네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보통 나타나는 게 빈혈. 그 다음에 저희가 신경계 이게 이제 신경 섬유 같은 것들 만들거나 신경 섬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신경통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그게 뭐 또 엽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임신했을 때 저희가 아이 임신하면 새 생명이 나오니까 새 생명에서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비타민 엽산이 필요해지거든요. 엽산은 네. 비타민 B 복합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인한테 있어서 부족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 이렇게 먹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몇몇한테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비타민 B가 필요해요. 위가 너무 안 좋아서 나이가 드셔서 위에서 비타민 B 중에 12번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성분을 못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데 먹으면 효과가 없죠.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사를 맞을 필요도 있죠. 비타민 주사도. 네. 뼈가 안 좋은데 햇볕을 많이 못 쬐요. 그러면 저희가 비타민 D, 이건 칼시페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서 피부에서 만들어지고 피부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D가 결국에는 간하고 신장에서 활성화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네. 활성화는 몸에서 일어나는 거지 비타민 자체가 활성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 비타민 이건 개소리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큰 회사인데 아무런 뜻도 없는데 활성 비타민이라고 이름을 붙이진 그러니까 않았어요. 딱 이런 경우 이런 방금 설명한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들어가면 몸 안에서 효과를 발휘하면 활성이 된다. 뭐 이런. 아니 그 다른 비타민은 들어가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토코페롤도요. 여기서 네. 초산 토코페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발라민이 이제 비타민 B10인데 시아노 코발라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타민에 붙어 있는 이렇게 일종의 성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분리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는데 문제는 그 활성화가 되는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됐을 때 비타민 성분이 몸속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된 다음에 활성화가 되는 과정을 이런 성분을 붙여놓으면 좀 더 쉽게 그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럼 대부분의 성분이 이런 건데 네. 이것만 활성이냐? 그건 아닌 거죠. 네. 그 딴 경쟁 제품들도 다 활성 비타민인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네. 근데 이 아로나민은 활성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비타민과는 굉장히 차별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약간 좀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마케팅 되는, 직원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활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뭔가 문제가 되거나 할 건 없지만 활성 비타민 하면 왠지 있어 보이니까 이걸 광고에 내도 뭐 식약처 광고에서 뭐 심의해서 걸리지도 않을 거고 활성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면 광고 효과는 좋을 테니까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광고 사례는 몇 개 있었죠. 왜 뭐 카제인 그때 커피 나트륨 믹스 뭐 뭐 이런 해서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뭐 뭘 세상은 카제인을 뭘 쓰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남들도 다 안 쓰는데 네. 자기네가 안 쓴다고 그렇죠. 광고했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군요. 네. 근데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거 보면. 보니까 아까 아로나민 관련 광고 보다 보니까 이게 19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걸로 광고를 했고 80년대 후반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앵글이 피로 회복으로. 네.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트리션, 그러니까 영양이 보충이 좋아지면 비타민을 굳이 이렇게 공급하지 않아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의 민도가 올라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거야 그때. 그러면은 계기를 그래서 마련해야죠. 마케팅 포인트를 바꾼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전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 네네. 네. 괜찮아요. 우린 다 지금 추측으로 얘기해. 제가 얘기하는 건 추측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피부 탄력을 되찾고 안티에이징 기미 주근깨 효과가 있다. 이것도 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콜라겐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결체 조직이라고 하는 저희가 피부라든지 뼈라든지 뭐 네. 관절이라든지 이렇게 콜라겐이라는 게 있어야만 피부든 뭐든 이게 탄성이 생기면서 네. 탄력적이 네, 네,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콜라겐을 만드는데 비타민 C는 솔직히 도움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콜라겐 성분을 좋아지게 하면 비타민 C로 인해서 좋아지게 하면 피부에도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요. 네. 하지만 그런 근거는 없지요. 아. 네. 사실- 아주 부족하면 생겨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네. 괴혈병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결체 조직이라는 게 약해지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잘 안 안 아물고요. 아물고. 그러면서 계속 피가 나니까 그런 사람들 비타민 C를 줘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C가 부족하냐?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는 분들 네. 비타민 수치 같은 것도 나오나요? 비타민은 A, B, C, D, E, F, H 뭐 이렇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B하고요. 네. 폴릭 액시드하고요. D가 있습니다. C는 안 봅니다. 왜 안 봐요? 그거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C는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섭취가 된 다음에 소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수용성 수용성이니까. 비타민이거든요. 네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인체 내에서 측정을 해도 변수가 너무 높아서 네. 레퍼런스 레인지라고 하는 참고치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사에 의해서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표준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재봐야 의미가 없어서 크게 안 의미가 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네. B하고 D는 측정을 해본다. 의미가 있습니다. 측정을 해봐서 건강검진했는데 비타민이 당신은 B나 D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군요. 당연하죠. 들으면은 뭔가를 먹어라 하라고 하는 이제.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수술을 하면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성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가 안 좋거나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셔서 위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줄어들거나 암 수술에서 위가 없어진다. 그럼 비타민 B를 측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타민 B가 부족해지게 되면 신경통이 생긴다거나 실제로 막 저리거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러면 비타민 B를 먹일 거냐? 위가 없는데 먹이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흡수를 못하는. 거의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상 필요하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있는 환자들한테서 비타민 D가 부족해. 네. 그러면 비타민 D를 보충할 수는 있죠. 네. 근데 거기서도 고려할 게 뭐냐면 비타민 D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하고 신장에서 활성화가 돼야 돼요. 네. 근데 비타민 D를 먹었는데 간이 안 좋아요. 활성화가 안 돼요, 잘. 근데 양으로 승부할 수는 있죠. 100개를 줄 때랑 1000개를 줄 때랑 간이 기능이 떨어져도 100개를 활성화시키는 게 20개라 그러면 1000개를 주면 200개를 만들 수는 있을 테니까. 네. 근데 그건 가설입니다. 네. 실제로 효과가 있기는 조금은 있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비타민도 부작용이 있지. 당연하죠. 특히나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 다행인 거는 정말 용량이 너무너무 높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식의 비타민C를 진짜 10만 단위씩 먹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 그러면 네. 그때는 그런 합병증은 거의 안 생기긴 하는데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비타민 A를 보통은 이렇게 여드름 있거나 할 때 쓰거든요. 네. 네. 아이소 레트로메이기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네, 쓰는데 그런 건 임산부에서는 안 쓰게 돼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기형아 출산 그런 확률이 확률이 있죠. 올라가잖아요. 네. 비타민 A는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과잉 복용하면 안 되고요. 과잉 네, 복용. 그리고 저희가
바르는 약도 아마 있을 거예요. 비타민 A는. 왜냐하면 피부과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맞아요. 효과가 좋아요. 아니 근데 여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아로나민의 주의사항에 보니까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미숙아, 유아는 먹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네요. 먹으면 안 되는 그 환자들의 목록도 상당히 긴데 그 중에 임신도 있네요. 여기는 큰 용량은 아닌데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근데 먹지 않을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산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 잠깐만요. 아니 죄송합니다. 임산부는 없어요. 임신부는 먹지 말라는 목록이 아니고요. 의사랑 복용하기 전에 의사랑 상의한 다음에 먹으라고 되어 상의하면 있군요. 됩니다. 네네네. 오케이. 참 비타민은 말할 게 너무 많은데. 끝이 뭐 다음에 또 해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내가 사실 저 광고 보면서 전 잘 비타민에 대해서 모르지만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요. 그때 또 그 유명한 배우 가수 겸 배우인 누구가 광고했었던 그 녹여 먹는 비타민 제제도 물에 타먹는 그런 게 대부분 비타민 B예요. 대부분은 비타민 B입니다. B, 콤, C. 그다음에 그 말했던 이 그 이름 뭐죠? 우리 말해도 돼요. 베로카 뭐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발포 비타민. 비타민 B가 약간 뭐랄까 슈퍼맨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가능하다면 나도 먹으려고 당연하죠. 저도 가능하면 먹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야채만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채식주의자분들한테는 고기를 통해서 섭취되는 비타민도 있거든요. 비타민이 꼭 다 채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비타민은 몸에 좋다 그러니까 나 야채랑 연관시키는 그게 절대 아니고요. 심지어는 간에도 있고 막 고기 막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몸에 좋은 식품이다, 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 있으니까 아니다. 비타민은 채식주의자한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급격하게 건강을 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개인 차에 따라서 뭐 개인이 흡수하는 정도라든가 이런 게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데 채식을 해서 다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채식을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도 있고 또 따져보면 방금 쭈니가 얘기한 것처럼 고기를 통해서 많이 섭취가 될 수 있는 영양소 같은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적당한 고기 섭취는 피부에 좋다는 거는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피부가 적정 수준의 일종의 기름 상태, 그러니까 유분이라고 하는 거가 공급이 되려면 지방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방이 채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피부가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이어트를 급격히 하면 노화가 일어나는 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기를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고요. 고기를 먹지 않고 있으면 피부가 나빠졌던 게 원상복귀가 되는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야, 뭐 아로나민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타민 시장이 너무나 커지니까 최근에 또 광고에 또 새롭게 등장한 게 천연 비타민을 맞아요. 천연 비타민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C는 어디에 있고 D는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한 성분을 추출을 해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원재료에서 천연 원재료에서 추출을 해내는 거고 합성은 진짜 그냥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천연이 좋다, 합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마치 약은 다 나쁘고 그냥 천연물이면 다 좋다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MSG 얘기입니다. 논란이랑 똑같네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걸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농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연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닌데 좋을 거라는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볼 땐 다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나쁠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천연 비타민은 일단은 생산이 어렵고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요. 그럼 비싸면 좋다. 그쵸. 그러면 좋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천연이니까 비싸죠. 근데 그게 합성에 비해서 좋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거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마케팅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논란도 있었잖아요. 영국산 비타민 원료랑 중국산 비타민 원료. 뭐 제가 먹는 건 중국산이어서. 난 중국산을
비타민만을 먹는다라는 걸로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자문을 할 때 비타민 관련돼서 이제 자문을 하거든요. 비타민 네. 중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비타민은 자문해서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러면 꼭 마케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천연 비타민인 걸 강조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게 뭐 영국산이냐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비타민 하나를 갖고는 어떤 효과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네. 비타민 대부분 묶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에 뭐를 추가하고 뭐 C도 추가하고 D도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는 과정에서 C는 천연이 있으니까 천연을 좀 넣으면은 비싸게 팔아도 되겠다라든지. 그럼 그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죠. 그럼 저는 얘기를 하죠. 임상시험을 하시라고. 네, 그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비타민이 네. 인공적으로 합성한 비타민보다 더 좋다라는 없죠. 걸 없는 입증해 봐라. 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네. 자, 제가 아까 올해 2분기 매출액이 158억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같은 기간 2014년 2분기에는 67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광고 효과네요. 2.36배나 늘었거든요. 네. 광고 효과네요. 최근 1년 사이에 광고를 많이 했다는 느낌은 좀 있는데 뿐만 아니라 메르스의 영향이다. 맞아. 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맞는 말씀. 그래서 맞네요. 약국에서 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아로나민이 좋다. 요런 식으로 뭔가 좀 마케팅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사실상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부족해서 면역력이나 세포의 기능이나 이런 게 떨어졌을 때 보충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네.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그 제약산업팀에서 취재를 조금 했는데 어떤 답변들이 나왔냐면 원래 추석 명절 때 제약사들이 비타민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를 좀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제품들 매출이 메르스 터졌을 때가 훨씬 높았대요. 추석 때보다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 효과가 있어서 비타민 제품들이 더 메르스 팔리고 때문에 그런 거죠. 이익 본 거는 다 비타민 회사들이구나 그러면. 주로 이제 그쵸. 기능식품 하는 기능식품 회사들. 회사, 인삼 뭐 이런 것들. 네. 참 안타깝네요. 네. 네. 지금 지금 마지막 답변이 아주 명쾌하네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 네. 그러니까 좀 아프신 분들, 정말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지만 저기 일단 이 녹음실 안에 있는 사람은 임산부인 김은영 PD 빼고는 없는 걸로. 근데 그죠?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은 사실은 의사와 전문의야. 상담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네. 네. 확인을 한 그러니까 다음에 진짜 필요한 특화된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거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좀 중환자들한테는 다 주치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의사들이 이 비타민 저 비타민을 드세요라고 처방을 하죠. 이거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비타민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전문 분야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싫어해요. 비타민 따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워낙 중환자들을 보니까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너무 간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 그런 분들은 진짜 챙겨야 돼요. 음. 실질적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다든가 네. 당뇨병이 너무 심해서 신경병증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위가 안 좋다거나 나이가 많아갖고 위가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실에 입원에 오래 하고 있다든지 혈액암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챙겨줘야 돼요. 근데 그 챙겨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검사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검사들이 되게 인색해요. 저희가 의사들 대부분이. 왜냐하면 비타민을 마치 주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쓸데없는 거를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내 권위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런 제품을 이럴 수도 처방은 있고요. 아니지만 네, 예. 이거 이런 걸 드시라고 얘기는 하죠. 네, 필요한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진짜 어쩔 수 없이 맨날 회식을 하고 고기를 먹고 술을 먹어야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뭔가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질환이라는 형태로 가기 전 단계에도 예방적으로 먹으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그냥 추정하에 네. 권할 수는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나 혹은 뭐 B 종합 같은 비타민제 거. 네. 같은 것들을 먹는 그럼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네. 있다. 네.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그 비타민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그게 정답이죠. 그게 근데 정답인데 이제 못 안 바꾸는 되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 시간 동안에 굳이 나쁜 상태를 유지할 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기간 동안에 생활 습관 바꾸는 건 바꾸고 이걸로 조금 도움이 되는 거 보조해라. 보충해주고 이렇게. 그런 개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로나민은 용법이 한 번에 한 알씩 하루에 2번
즉 하루 2알을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가격이 뭐 약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2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먹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1년 내내 열심히 먹으면 뭐 한 15만 원 정도 듭니다. 그 정도 뭐. 15만 원. 근데 15만 원을 여기에 쓰는 것을 뭐 그리 권하진 않는다. 뭐 이게 오늘의 결론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옵션이 있으니까 저라면은 뭐 꼭 아니 말하기가 참 애매해지네. 15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보다는 싸다. 네,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네, 근데 이제 잘못 알았나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를 뭐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 정도라면은 뭐 그냥 드셔도.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아니 계속 멍멍이라고 얘기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싸니까 먹으라고. 아니요. 과장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돼 있는 부분을 청취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도 같아요. 드시겠다 그러면 뭐 전혀 말릴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해가 될 건 별로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쭈니 생각에는 오늘 쭈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약이 500억 원이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나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또 먹으면 혹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본인이 1년에 12만 원 정도를 감당할 수 있으면 뭐 말리지는 않겠다. 근데 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진짜 나타나는 건 거의 저는 없다. 아니라고 네. 지금 제가 매출액하고 가격하고를 급하게 산수를 해봤거든요. 네. 매일 하루 2알씩 먹는 사람 기준으로 한 30-40만 명 되네요. 네. 먹는 사람이. 근데 비타민 시장은요,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타민 시장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선물하기 되게 좋은 제품이긴 해요. 어르신들한테. 저도 JYP 줘요, 가끔. JYP가 쭈니한테 받은 건 비타민 D였습니다. 네.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D가 부족했다. 건강검진을 쭈니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몇 번 했거든요. 전에는 안 주더니 올해 해보더니 갑자기 형님 너무 비타민 D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번에 햇빛을 안 쬐는 것 같아. 극단적으로 부족하다. 아니, 사실 비타민들은 햇빛을 적당히 쬐면은 합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드세요, JYP? 먹어요.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되더라고요. 동공 지진이 일어났는데 먹는 날이 안 먹는 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네. 비타민 그래도 D.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처방해주면 먹는데 광고를 보고 먹진 않아요.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약사분들이 또 항의받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 시장 가격은 아로나민 골드는 250원 정도고요. 한 알에. 플러스는 한 300원 정도가 일반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야, 비타민 C가 붙는다고 그냥 확 비싸. 50원 올랐네. 자, 오늘 아로나민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잠깐 이런 거 한번 확인하죠. 예를 들어 써니는 먹겠습니까? 제가 원래 혹시 먹어본 적 있나요, 옛날에? 예, 그럼요. 보니까 써니가 그런 거 되게 잘 챙기는 것 같아. 먹어본 적은 있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사실 잘 안 먹어요. 아예 거의 쌓여 있어요, 집에. 어디서 생겼구나. 그쵸. 선물로. 이제 선물로 받은 거, 저희 엄마가 이제 또 선물 받으시는 것도 있고, 막 이래서 집에 있는데, 엄마가 주죠. 이거를 먹으라고. 그리고 항상 식탁에 비치해 놓으세요. 근데 안 줄어들어요. 엄마 빼고 나머지 안 먹을 거면 남들 주지 그래요, 선물용으로. 받으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 아니지만. 아니,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YG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로나민은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쭈니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적 음주가 잦기 때문에, 비타민 C나 혹은 필요할 경우에 종합 비타민들을 먹긴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광고 많이 하는 건 별로, 그냥 약국 가서 그냥 뭐 제일 싸고 제일 많이 저번에 우리 쭈니가 알려준 그거 술 먹는 그거 먹으려고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저는 요즘에는 그것만 신경을 씁니다. 네. 전 뭐 원래도 먹을 생각도 없었고 먹지도 않았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앞으로도 쭉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닙니다. 나중엔 드셔야 될 상황이 오실 수 비타민 D는 꼭 드셔야 된대요.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의사가 저보고 먹으라고 하면은 그때 먹고 그때까지는 안 먹고 계속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로나민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내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냥 한 말씀을 드리면 끝으로 정리. 그 비타민의 기능 자체를 과신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과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대가 적으면 효과가 있는 것든 없는 거든 그냥 드셔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마케팅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과잉하는 게 광고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 제품이 나쁘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참고로 이 제품에 어떠한 그런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해관계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면서 네.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부족했을 때 생기는 거지 보충한다 충분한 사람이 보충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거는 약간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리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는 의사다 여기서 마쳐야죠. 네. 네네. 오늘 평소보다 할까요? 긴데요, 시간이? 아, 그래요? 근데 재밌었어요. 두 편으로 나누세요. 네. 그러기도 애매해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은 좀 길게 편성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별일 없으면 다음 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